저도 한때는 이렇게 화가 나거나 감정적으로 동요할 때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어떤 방법들 그리고 어떤 마인드 세팅을 가지고 극복을 했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박수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화가 났을 때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컨텐츠를 다루게 된 이유는 저는 평상시에 사실 뭐 화를 잘 내거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잘 동요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한때 어렸을 때는 좀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점점 성인이 돼가고 할수록 저는 감정적으로는 좀 무딘 편이라서 누군가한테 막 화를 잘 내거나 감정적으로 제가 좀 흔들리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뭐 개인적인 일이 있었는데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제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고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랬을 텐데 지금은 이제 제가 한의사로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 또 이번에도 그런 방법들로 잘 넘어가고 있어서 이거를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꼭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되게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유독 날씨가 좀 덥고 또 습했는데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주로 건강한 사람들도 짜증도 많이 나고요. 감정적으로 화도 많이 나고 또 불안하고 잠도 잘 안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교감신경이 항진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데 안 그래도 내가 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나고 잠이 안 오는데 외부 환경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런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치료를 받고 계시던 저희 환자분들도 이번 여름에 유독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환자분들이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날씨가 좀 선선해지려고 하고 있긴 한데 아직도 밖이 좀 많이 습하고 낮에는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외부 환경에도 사람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릴 화라는 감정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해드리면 이걸 정말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감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회심리학과 연결을 시킬 수도 있어요. 화라는 걸 그냥 감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세계적인 심리학 석학들은 사실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득의 심리학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니, 세계적 석학이신 더글라스 켈리, 스티븐 뉴버그 이 세 분이 같이 만든 사회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전자책으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여기서 화라는 감정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단순히 어떤 사람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이나 사회,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렇게 화가 나거나 감정적으로 동요할 때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어떤 방법들 그리고 어떤 마인드 세팅을 가지고 극복을 했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날 때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얼굴이 빨갛게 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의 근육도 수축되면서 신체의 압박감을 많이 느끼게 되죠. 이건 바로 화가 났을 때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화라는 감정이 들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그걸 인체의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뇌하수체를 거쳐 몸 안에 있는 부신으로 이어져 이곳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코르티솔은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단기간 분비되면 스트레스에 저항을 하게 해주고 단기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게 해서 그런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이어질 때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감정 폭발형인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감정 폭발과 억제가 섞여 있는 혼재된 유형이에요.
이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감정 폭발형인 사람이란 화가 났을 때 나도 똑같이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교감신경이 정상 수치에서 갑자기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흔히 좀 고혈압 환자라고 하죠. 조금만 자신의 신경을 거스르거나 누가 자기를 건들기만 하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호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일명 황련증이라고 불려요. 이런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불안하고 바깥에 이걸 표출하는 성격인데 이게 너무 과한 걸 황련이라는 한약재가 잘 다스려준다라고 해서 황련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감정 억제형인 사람들입니다. 황련증인 사람들과 다르게 반대로 누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나 혹은 대놓고 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꾹 참고 있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황련증처럼 여기에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일명 복령증 환자분들이라고 불러요. 이런 분들은 체격도 굉장히 좀 왜소한 타입이 많아서 음인, 그러니까 소음인 경향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막 이걸 참고 쌓아두긴 하는데 어디 가서 풀지도 못하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막상 화가 정말 나서 말하려고 하면 이분들은 좀 마음이 약하셔서 남한테 좀 힘든 말을 함부로 또 못하는 성격입니다. 막상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게 후련하게 하지 못하고 그 자체를 다시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 약재가 복령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일명 복령증 환자분들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는 혼재형입니다. 감정 폭발형과 감정 억제형이 섞여 있으면서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화가 났는데 어떨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참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내가 선천적으로 이런 기질을 가진 경우도 있고요. 이런 스트레스나 화가 나는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일명 심담허겁증이라고 하는 굉장히 쉽게 잘 놀라고 불안해하는 타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황련증, 복령증에 있었으면 여기는 용골모려증이라고 해요. 소위 스트레스나 화가 났을 때 공포의 감정을 동반하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 억제되는 경우, 또 혼재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살면서 어느 누가 화가 한 번 안 나고 살겠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라는 감정을 한 번씩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단기간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만성적으로 자꾸 화가 나게 되고 이런 화가 났을 때 컨트롤이 잘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화가 나게 되면 스트레스가 동반이 되게 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특히 이럴 때 잘 조절이 안 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내가 홧김에 화가 나서 어떤 특정 행동을 했을 때 나쁜 말을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랑 좀 멀어졌다거나 이랬을 때 화가 날 때는 그게 맞는 행동이라고 해서 했던 건데 감정이 좀 가라앉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런 행동들이나 말들을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화라는 감정은 도대체 인간이 왜 있는 거냐? 화가 났을 때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또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게 우리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문명사회 이전에는 누군가가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과 같은 짐승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군가 나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스트레스를 줬을 때 이걸 화라는 감정으로 인식해서 이거에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됐거든요. 내가 화가 남으로써 이 사람에게 대항을 하거나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이러면서 우리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화라는 게 없었던 사람들은 누가 나를 무차별하게 공격하거나 해도 아무것도 대처를 하지 못하고 죽어서 그런 유전자를 가졌던 사람들은 점점 많이 사라졌을 거고 화라는 감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현대인까지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굉장히 재밌게도 화가 났을 때 남녀 간에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여성분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화가 났을 때 굉장히 순간적으로 참는 능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소위 감정 억제형, 복령증인 환자분들이 여성분들에게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화를 그냥 단기간에 참고 풀어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인들에게 문화적으로 나타나는 질병 중 하나인 화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화병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십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렇게 화가 났을 때 뭔가 이렇게 풀고 얘기를 하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화를 내게 만들었던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화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굉장히 달라요. 남성은 화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이걸 복수해야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위 학창 시절에 보면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누가 나한테 해를 가했으면 이거에 상응하는 거를 보복해야 된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또 공격성과 충동성도 동반이 됩니다. 그런데 남성들의 특징은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면서 복수를 해야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이걸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흔히 남자들이 좀 단순하다고 표현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남녀 간에도 화가 났을 때 반응하는 차이가 있고요. 모든 남녀가 이런 경향을 똑같이 가진 건 당연히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대 남성인데도 여성과 비슷하게 화를 소화해내는 분들이 있고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남성처럼 공격성을 강하게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화라는 감정이 정확히 왜 일어나는 것이고 또 어떤 원리로 나타나는지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처를 하고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화를 마치 신호등처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잠깐 멈추세요 라는 신호를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화가 위험 신호를 감지한 교감신경 반응이라고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무수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서 친구랑 다투게 돼서 이견이 달라서 가족 간의 어떤 사이가 틀어져서 아주 다양한 상황이 있을 텐데 대부분 내가 화가 더 심해지는 이유는 이 화가 나는 감정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풀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혼자서 화가 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있기는 있어요. 대부분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냐면 화가 난다는 감정 자체에 주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내가 가족한테 어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걸 잘못 오해해서 나쁜 뜻으로 받아들여서 나에게 뭐라고 해서 내가 화가 난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화가 나는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화나는 이유가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화라는 걸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잠깐 머리에 빨간불이 켜졌구나.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심장도 두근거리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고 충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화를 참거나 지금 좀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당장 화가 나서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부터 어른들이 화날 때 바로 얘기하지 말고 한 1분만 참았다가 얘기해라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이게 아주 지혜로운 말인데 1분까지도 필요 없고 잠깐 한 3초에서 5초만 숨을 고르세요. 예를 들면 누가 정말 직접적으로 내 눈앞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에 응해서 답하려고 하지 말고 호흡을 한번 길게 들이마셨다가 후 내쉬는 걸 한 번만 해보시고 다시 얘기를 해보시면 이걸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나오는 말이 다릅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이번에 한 방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화라는 게 나에게 잠깐 빨간 신호등이 켜진 거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복식호흡과 간단한 근육 이완을 하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교감신경이 항진된다고 말씀드렸죠.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는 뜻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이 수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육도 수축을 하고요. 혈관도 수축을 하고 신경도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굉장히 뻣뻣해지고 굳게 되고 뭉치게 됩니다. 소위 사람이 긴장을 한 거거든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는 것, 간단하게 목 어깨나 머리, 허리 같은 곳을 스트레칭하고 마사지를 하는 게 이런 긴장된 신체 자체를 이완시켜줘서 교감신경을 낮추고 부교감신경을 올려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평상시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이런 목비근이라던가 뒷목이라던가 아니면 전체적인 스트레칭, 심호흡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내가 특별히 막 뭘 많이 한 게 아닌데 막 이렇게 화나서 씩씩거리고 있다가 잠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었다가 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두근거리고 하는 게 가라앉으면서 사람이 굉장히 차분해지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세 번째로는 거리두기 사고법이라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면 평상시에는 우리 뇌에 전전두엽이라는 곳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이 전전두엽은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짜거나 감정을 조절하는 이런 이성적인 영역들을 컨트롤하는 곳인데 화가 날 때는 이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편도체라는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소위 화가 났을 때 싸워 아니면 혹은 도망가 이런 반응을 유발하는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화가 났을 때 사람의 뇌를 관찰해 보면 전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됐을 때 사람이 쉽게 화가 나고 더 불안해질 수 있고요. 전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이성적인 사고를 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두기 사고법이라는 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우리 몸에 빨간불이라는 신호등이 켜졌네에서 이어지는 맥락이에요. 즉 우리가 받는 어떤 공격적인 어휘 혹은 부정적인 반응이 나라는 사람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순간의 상황이라던가 감정이라던가 조건에서 나온 반응일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는 사람과 이 화가 나는 상황을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분리시키면 내가 이렇게 공격을 받는 상황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단순한 그냥 환경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특히 감정 폭발형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거리두기 사고법을 함으로써 순간적으로 후회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내가 화가 났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루틴으로 만드시면 돼요. 화라는 감정이 들고 나면 기본적으로 교감신경이 어느 시간 정도는 항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나고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대처하는 위에 세 가지 방식을 루틴화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일관성의 원리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이나 상황이나 말이 나왔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어떤 상황이든 동일하게 내 몸에 빨간불이 켜졌구나. 이렇게 빨간불이 켜졌으니까 조심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심호흡이나 근육 이완을 하는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구나. 이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끼리 다툼이 있을 때든 직장 내 동료 간 이견이 있을 때든 친구나 연인과 갈등이 있을 때도 화가 날 때 이걸 굉장히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좀 늦게 들어와서 굉장히 신체적으로 고된 상태였는데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그때 저도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오랜만에 막 심장도 두근거리고 약간 이렇게 상열감도 느껴지고 또 그 소위 분노라는 게 느껴지면서 이걸 막 표출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었어요. 이때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또 심장이 두근거리고 좀 근육도 수축되고 이런 거 보니까 경고등이 켜졌구나.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인지를 하고 그때 막 집에서 스트레칭도 하고 몸도 풀고 가볍게 좀 움직이고 이렇게 했었어요. 특히 저는 호흡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서 심호흡만 해도 좀 굉장히 많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화가 나고 있는 나는 이 상황과 분리를 시켜서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지 이해하려고 했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까지만 거쳐도 화라는 감정은 좀 줄어들고, 특히 이 상황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함으로써 이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천천히 해결해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일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계속 교감신경이 좀 떠 있는 상태라서 그때는 잠도 약간 사실 설치고 했는데, 다음날부터는 잘 가라앉아서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번에 큰 위기 상황을 한번 극복을 했고요. 전체적인 과정을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면, 화가 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적인 증상은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이걸 그냥 감정 자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빨간불이라는 신호등이 켜진 것이고,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됐을 때 할 수 있는 심호흡과 스트레칭, 그리고 화가 나고 있는 나라는 자아와 이 화가 나게 하고 있는 상황을 분리시켜서 거리두기 사고법을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화가 날 때마다 일관적으로 방법들을 써서 대처할 수 있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화가 나니까 이 화를 없애야겠다, 이거는 불가능하고 틀린 말이고요.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나는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항진된 교감신경, 자율신경을 안정화시켜서 감정적인 부분도 잘 컨트롤을 해서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은 화가 날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는지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도움이 되고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박원장이었습니다.